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딸 셋이 있는 집의 둘째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친정엄마가 제 남편을 참 이뻐하셨어요. 이쁜 짓을 해서 이뻐한 게 아니라 그냥 사위라서 이뻐하신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살짝 착각을 했던 겁니다. 형부는 말사위라서 이미 친정엄마의 사랑을 다 받을 대로 받은 몸이라서 내리사랑으로 뒤이어온 사위를 더 반겼던 거죠. 당연히 새 식구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저 저희 친정엄마는 형부나 남편이나 똑같이 사랑을 하셨던 건데 제 남편은 말사위보다도 자기를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형부보다 남편이 더 월등하고 비교후에 있다고 자신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자들한테도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있었는지는 저도 몰랐었네요. 남편은 형부보다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고 좋은 기업체에 재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자기를 더 이뻐할 거란 자신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가면 저는 뒷전이고 제 남편에게 바로 달려와서 두 손을 잡고 어서 오라고 환대를 하신 분이셨어요. 남편은 그런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도 애기처럼 좋았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반기는 장모님에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셨냐고 얼굴살이 좀 빠지신 것 같다고 하면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회사 일 때문에 친정집 근처를 오면 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박 한 통이라도 사드리고 지나오곤 했었죠. 그런 제 남편을 친정엄마도 참 마음에 들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한순간에 사람이 변해버리더군요. 지금 생각해 볼 때 딱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은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게도 노래를 부르던 자기 사업이란 걸 해보고 싶어 했어요. 회사에 취업한 거는 그저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늘 그랬어도 저는 남자들이 그저 로망일 뿐이겠건 했었는데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믿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도 마음 먹은 대로 되어주던가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죠. 그냥 둘이 벌어서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이대로 살자고 했었는데 남편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찬성을 할 수가 없으니 함부로 회사를 그만두는 날에는 각오하라고 엄포도 놨었지만 불안해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놀라기만 했습니다. 준수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니? 네가 뭐라고 남자가 하는 일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하는 거야? 그냥 하는 대로 냅둬라. 준수가 할 만하니까 한다고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데 저에게 되려 남편이 하는 일에 내조는 못할 망정 말이라고 일로 바치고 있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또 놀랐었죠. 내가 일부러라도 마누라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해둘란다. 세상에 원,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데 허튼 짓도 아니고 그 정도 젊었을 때는 한 번쯤 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남들은 다 여자들이 남편을 내조해서 다 성공도 잘 시키더라. 라고 하시면서 남자가 성공하고 안 하고는 다 여자 탓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튀어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어머니는 왜 아버님을 성공을 못 시키셔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리고 아가씨는 왜 아가씨 남편을 성공을 못 시켜서 사내만에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제 질문에 당황해 하시더니 화를 마구마구 내시기만 했어요. 네가 지금 시애미를 잡겠다는 것이냐? 어째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시건방지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남자는 여자가 만들 나름이라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다 자기 탓인데 맨날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린다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말이 막히시니까 성질부터 있는 대로 다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할 말은 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전 준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에는 반대예요. 어머니야말로 돈을 대주실 것도 아니시면 하라 마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안다고 하시면서 아가씨랑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남편을 꼬드겨서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한다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쉽게도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모두가 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서 밀어주는데 저만 못 믿어 산다면서 투덜거리길래 제가 그랬었죠. 나는 분명히 너한테 안 된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내 지원은 없을 테니 그래 알고 각오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이도 아직 없고 제가 짱짱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부추기고 난리였어요. 괜히 시어머니께 말을 꺼내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나는 꼴이 되어버렸죠. 이미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계속 사업 계획에 몰두를 하고 있던 참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더니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하는 사업을 오픈하고 싶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편견을 가질까 싶어서 말은 하진 않겠어요.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니 잘 되기를 무척 바랬었죠. 오픈점을 내기 바쁘게 1년도 못 되어서 2호점을 내는가 싶더니 또 3호점을 내더라고요. 그게 모두 다 빚잔치였어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다 잘 된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길래 그러나 보다 했었죠. 무슨 앱도 개발한다면서 무척 열심히 했는데 3호점까지 내는 걸 보면서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거의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다들 좋아들 하셨어요. 그래서 돈도 남편이 빌려달라는 대로 다 빌려준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도 남편 일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함께 동참을 하더니 시누이 남편도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뭐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제 남편 하는 일에 보탬이 되겠다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업은 운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코로나가 대유행할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저 스쳐 지나갈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폐점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업을 잠시 보류 중단하는 사태까지 와버렸어요.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처지라서 하는 수 없이 점포 하나를 시어머니가 김밥집을 차리셨습니다. 물론 시누이도 와서 돕고 있었고요. 저는 그 지경까지 왔어도 친정에는 함구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서 자주 물어오셨는데 그저 유지 정도를 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 중에 친정아버지 칠순일이 다가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집에서 식구들끼리만 조촐하게 칠순잔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쯤에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자네 일이 그럭저럭 잘 된다고 들었네. 참 다행한 일이 아닌가? 그래, 몸은 잘 돌보면서 일하게. 네, 장모님. 장모님도 건강하시죠? 응, 그렇다네. 자네는 혹시 주식은 하지 않았나? 네. 아쉽구만. 자네 처형네가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이 나지 않았다지 뭔가? 그래서 자네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네. 아, 깜빡할 뻔했네. 실은 은지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네만 자네 장인 칠순을 다음 주말에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되겠는가? 아, 네, 그럼요. 혹시 바쁜 사람이라서 직접 물어본 거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언니와 형부가 아무 생각도 없이 주식에다 모아놓은 돈을 묻어 놓았었던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대박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저희 친정집 식구들에 대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형님이 뭐 알고나 주식에 손을 대셨겠어? 돈 좀 벌었다고 또 얼마나 잘난 체 할지 뻔하네. 그 때문에 저와 남편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너는 신부가 왜 그 모양이니? 우리 형부가 돈 좀 벌면 안 되는 거니?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면 자기한테 그런 말을 전하셨겠어. 자기도 배운 사람이니까 주식에다 돈 좀 투자할 줄 아시고 물어보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말하는 것이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돈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허기사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하다가 큰 돈을 벌었으니
자랑하고 싶기도 했겠다. 라며 말도 못하게 빈정거리는데 듣고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 내가 네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만 네가 망했다고 다른 사람도 다 망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남편이랑 태판 싸웠어요. 자기보다 뭐든지 못한 형부가 자기는 폭삭 망했는데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팠던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심보를 그렇게 고약하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사업이랍시고 망해먹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해나가고 있는 주제에 입도 잘도 나불거리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은 참 뻔뻔스럽게 그렇게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나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망한 거야. 다른 사람들 봐봐. 빚이 감당이 안 되어서 와이프 월급까지 다 압류당하고 집도 날리고 마누라가 빚더미 안게 만드는 거 부지기수야. 너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보자 하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하도 남편이 사업이니 어쩌니 떠들길래 불안해서 제가 집 명의도 공동명의에서 제 명의로 애써서 바꿔놨고요. 내게 돈 요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었어요. 집도 결혼하면서 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건데 대출이든 뭐든 절대 손대지 않게 하려고 했었어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허름한 주택이라서 대출을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다른 여력도 없으셨기에 따로 돈 넣을 구멍이 없어서 일찌감치 알아서 사업을 접어놓은 거죠. 그 덕분에 더 큰 손해는 피한 거였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김밥집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였고요.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시작한 첫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어요. 자기는 여전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다독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여전히 잘난 체하는 것은 눈꼴시러워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용기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인간이 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아버지 칠순이 다가왔지만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꼭 우리까지 가야만 하니?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5명 이상은 집합 금지인 거 몰라? 나 안 간다. 그리 알아. 뭐? 안 간다고? 너 다시 말해봐. 장인 칠순인데 안 간다고? 그래,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돈 많이 번 처형이나 형님이 나가서 장인어른 칠순 축하해드리라고 하고 우리는 가지 말자. 선물할 돈도 없잖아. 이렇게 폭삭 망해버린 사위를 누가 좋아하겠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 혈압이 팍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네가 망한 게 우리 아빠 탓이니? 너 어째 말하는 것이 영 글러먹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도 네 사업이 망한 줄 모르고 계셔. 그래도 안 가. 코로나 핑계 대라고.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되잖아. 난 네 언니나 형님이 잘난 척하는 꼴은 못 봐. 나보고 나쁜 짓은 다 시킨다는 거네. 코로나 핑계 대라고? 그래서 우린 저녁 때 찾아뵙기로 한 거야. 언니와 형부는 그날 낮에 오기로 했어. 그렇게 말했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떡하든지 가지 않겠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세상에 설마하니 장인 칠순에 찾아가지 않는 사위가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칠순 기념 겸 식사일은 주말 저녁에 잡아놓은 상태라서 낮에 왔다 가는 언니와 형부와는 겹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날따라 유난스럽게 김밥집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일찍도 달려가더니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찾아갔어요. 주말이라도 손님이 많지 않아서 손이 남아 도는데도 굳이 남편은 바쁜 척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저녁이 되기 전에 친정엄마가 기다리시니까 친정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일이 눈에 안 보이니? 너는 직장 다닌다고 주말에 바빠도 부르지 않았더니만 아주 네가 편에 빠졌구나.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자는 거니? 오죽했으면 네 혼자 가라고 하지 않았겠어. 너도 가지 마라.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칠순잔치냐? 이런 때 그런 거 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 어머니 그 아들이 딱 맞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기가 막힌 말을 내 앞에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도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칠순이신 친정아버지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남편을 구슬려서라도 데리고 갈 참이었어요. 이미 남편이 친정엄마와 시간 약속을 한 상태라서 저녁 식사를 저희네 할 걸로 생각하실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신우이가 한술 더 떠서 말하는데 완전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언니, 엄마 말대로 해요. 칠순잔치도 코로나 끝나고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오빠도 바쁘니까 가기 싫은 거고 다음에 간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게 말이다. 요새 세상에 칠순잔치가 어디 있니? 또 하필 이 시국에 칠순을 다 챙기니? 그러시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김밥 재료를 다듬으라고 당근 한 무더기와 채칼을 제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서 그러시는데 얼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엎어버렸습니다. 홀에는 3테이블 정도의 손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놀라서 다들 쳐다봤어요. 제가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서준수, 이 치질이도 못난 인간아. 넌 오늘부로 끝장이야.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여기서 처박고 살아. 알았지? 라고 내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 비번도 바꾸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대충 핑계를 대고 여동생을 불러서 친정아버지 칠순을 축하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짐을 다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까 싶어서 언니네 집에 가서 어떻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지 남편이 놀라서 친정집에 찾아와서 뒤늦게 친정아빠의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제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한번 결정한 일에는 되돌리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도 주식으로 대박이 난 우리 언니와 형부를 보지 않겠다던 남편은 제가 있던 언니네 집 앞에 와서 손발이 닳도록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그게 진심이겠어요? 딱 봐도 나와 이혼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계산에서 나온 거겠죠. 다행히도 남편이 아이를 조금 늦게 갖자고 해서 갖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이었었단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나눌 건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시댁에서 신혼집을 버틴 돈에서 제가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생활비를 안 갖다 준 것을 다 제했어요. 그리고 정신적 보상금도 받아냈습니다. 이래저래 떼고 났더니 남편은 사업도 망하더니 결혼도 망해버렸네요. 자기 할 도리만 잘했어도 짱짱한 직장을 둔 마누라 덕에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고 다시 제 길을 노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 쌓여있는 그 많은 빚에다가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인데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런 마인드로 사업도 그런 식으로 했을 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이니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인간과 잘 헤어졌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네요. 주식으로 대박난 형부가 배 아파서 혼자 그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마다했던 그런 남편은 없을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